진짜 한국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은 독일 미넨의 반도체 박람회에서 만난 한 독일 기술자가 저녁 술자리에서 조용히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굴지의 전자기기 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엔지니어였고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말도 안 돼요. 독일은 여전히 완벽을 줬지만 그 사이 한국은 빠른 완벽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의 말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독일 기술자들 사이에서 은근히 도는 말이 있어요. 한국이 독일을 기술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요. 비슷한 시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포럼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유망한 AI 기술 스타트업의 대표가 발표를 마친 후 네트워킹 세션에서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요즘 정말 무섭네요.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감각이 너무 민감하고 빠릅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보며 달렸는데 어느 날 보니 바로 옆에서 한국이 추월하려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위협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외국계 경제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 산업 분석가 데니얼 리입니다. 업무 특성상 독일과 중국을 자주 오가며 각국의 산업 현장, 스타트업 생태계, 기업 문화 등을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느끼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두 국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들은 한국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술의 표준을 세운다고 믿고 있고 중국은 자신들이 규모와 성장 속도에서 앞선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 특히 마음이 열리는 술자리에서 솔직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존중이 섞여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오랜 시간 기술과 장인정신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와 유연성 면에서 독일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늘고 있죠. 중국의 경우엔 문화적인 영역에서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K-팝과 K-드라마를 일시적 유행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K 콘텐츠는 중국 젊은 세대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흐름은 동경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제는 IT 기술, 뷰티 산업, 헬스케어, 그리고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혁신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 문화 콘텐츠가 인기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 초고속 실행력, 그리고 집요한 완성도 추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변화에 민감하고 트렌드에 즉각 반응하며 무엇보다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는 독일의 고정된 프로세스나 중국의 대량 중심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과 중국의 관계자들은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을 작지만 위협적인 강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직접 겪은 사례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중국과 독일이 겉으로는 한국을 작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서워하고 부러워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리처드 슈타인.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베를린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유럽형 기술 엘리트입니다. 아버지는 기계공학자, 어머니는 화학 교사였으며 어릴 적부터 전자키트를 조립하고 해체하며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인공지능과 UX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곧바로 중국 상하이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에서 이론을 쌓고 중국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며 누구보다 빠르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그는 어느 순간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독일에서의 그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이든 완벽을 기해야 했고 실행은 항상 늦었습니다. 서류, 보고서, 회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너무도 느렸고 그 속에서 혁신은 자주 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빠르게 해내지 못해요.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상하이의 스타트업은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아이디어만 나오면 바로 프로토타입이 개발되고 시장 테스트도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의 입맛이었습니다. 윤리 기준은 낮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도 느슨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 일본, 한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각색한 형태였습니다. 리처드는 점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기술은 모방과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다뤄져선 안 되는 거잖아.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켰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조용한 기술 강국. 처음엔 가볍게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시작된 순간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치밀했고 실질적이었으며 따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된 장면에서는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헬스코드가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앱을 단 3개월 만에 상용화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학 지식보다 환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대표의 이 말에 리처드는 말 그대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장면은 무인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사람 한 명 없이 운영되는 이 매장은 실시간 재고 파악, 고객 행동 분석, 날씨 기반 상품 추천까지 모두 AI와 IoT 기술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기술이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탄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교통사고 발생 빈도,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 날씨 정보 등을 결합해 가장 안전한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앱을 개발했고 그 기술이 실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소개되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람을 향한 기술. 그날 이후 그는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카카오, 네이버의 개방형 혁신 전략, 소비자의 리뷰와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고 효율적이었으며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마치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서울지사로 파견될 신제품 PM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리처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닿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결정은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언어도 다르고 낯선 환경이야. 정말 괜찮겠니?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울, 거긴 관광지 아니야? 너처럼 고급 인재가 왜 거길? 하지만 리처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어쩌면 이미 서울에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2023년 10월 그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이 펼쳐졌을 때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향할 수 있다면 그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리처드 슈타인이 한국에 도착한 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모든 동선은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미리 준비된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덕분에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었으며
입국을 돕는 직원들의 태도는 친절함을 넘어서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그를 맞이한 직원의 미소에 리처드는 안도감과 동시에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나라가 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한 편의 미래도시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강, 그리고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도시의 질서. 차 안에선 고속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환승까지 자동 정산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전혀 다른 레벨이야.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리처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 지사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9시 출근이었지만 그는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실은 절반 이상 자리에 착석해 조용히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커피를 마시며 스크럼 회의를 준비하는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조직적이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에게는 미리 준비된 영어 버전의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가 주어졌으며 팀원 중 한 명은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리처드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준비된 글로벌 팀이야. 한국에서의 첫 업무 주간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의는 짧고 효율적이었고 아이디어 피드백도 빠르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독일이나 중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민첩한 시스템과 따뜻한 협업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팀에서 그의 환영을 겸해 강남의 한 전통 한식당으로 식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당 직원은 미소를 띠며 외국인인 그에게 고추장과 된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리처드는 김치, 된장찌개, 잡채 등 처음 접하는 음식들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고 모든 것을 신중히 시식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리처드의 앞니 부근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이내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몇 년 전 독일에서 시술받은 레진이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모습을 눈치챈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아가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괜찮아요. 예약 없으면 치과 가기 어렵죠? 그러자 그 동료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근처 치과를 검색해 예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약했어요. 점심 끝나고 같이 가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로 예약까지? 독일이라면 이건 너무 사적인 간섭일 텐데 그는 갑자기 한국의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나친 간섭 아닐까? 내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문화 차이에 대한 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치과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리처드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치과는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대기실은 향기로운 허브향이 가득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의 전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10분 만에 의사와 상담을 마쳤고 영어로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이건 아예 다른 세계야. 그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의사는 기존 레진을 제거한 뒤 새로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술은 약 20분 만에 마무리되었고 진료비는 단 5만 원 정도였습니다. 독일이나 중국이었다면 예약되기만 며칠, 비용은 그 3배 이상이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리처드가 카드를 꺼내려 하자 이미 동료가 먼저 결제를 마친 뒤였습니다. 첫 주에 이런 일이 생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저희 팀에서 처리할게요. 그리고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저녁 한 끼 사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해했던 과잉 친절은 사실 깊은 배려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온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는 숙소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배웠다. 진짜 한국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깊이를 드러낸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알고 싶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리처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단순한 출장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도시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기대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빠르고 정교한 기술, 스마트한 인프라, 효율적인 시스템. 하지만 지금 그가 진심으로 감동하는 건 그 모든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 미팅에서는 한국 팀의 눈치력과 배려력에 놀랐고 무언의 조율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해요.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본사에 보낸 월간 보고서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그는 매일 한국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숲 공원을 산책하던 중 유모차를 밀고 가는 부부 옆에 조심스럽게 지나가던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보며 놀랐고 또 다른 날은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손님의 자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신뢰에 대한 문화적 깊이를 체감했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빠르지만 그 속에 있는 신중함은 더 깊습니다. 그건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철학이죠. 그는 노트에 그렇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자주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조깅하는 사람들, 노을빛에 반짝이는 도시. 그 풍경은 그에게 복잡한 생각 없이 현재를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점점 한국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글로벌 UX 혁신팀의 리더로 서울의 장기 파견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은 그의 삶을 또 한 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출장자도 손님도 아닌 이 도시와 이 문화 속에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북촌의 조용한 골목길, 익선동의 감성 가득한 한옥 카페, 광장시장의 분주한 포장마차 거리까지 그는 그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한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옆자리에 앉은 60대 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툰 영어와 손짓, 그리고 어눌한 한국어 몇 마디가 오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어때요? 살아볼 만하지요? 리처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빠른 나라지만 그 안에는 상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독일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때? 그리운 건 없니?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빠른 나라일 줄 알았는데 한국은 배려가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돌아올 계획은 있는 거니?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금은 글쎄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요. 여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두 분도 한번 와보세요. 직접 보면 아실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노트북을 열어 블로그에 새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기술을 보러 왔다가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모르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이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사람을 잊지 않는 철학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 혁신을 봤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 속의 앱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포장마차의 어묵 국물 같은 따뜻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일하러 온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한국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속의 리처드 슈타인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는데요. 주변에 피해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꼭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